자, 오늘은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어떤 분은 디피니티브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파워레저, 자, 헌트 물려 계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코인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고점에서 대부분 또 물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토시, 자, 이 토시를 봤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분 봉상 흐름을 보셔도 되고 5분 봉상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 자,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토시 같은 경우에는 1분 봉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대부분의 상승하는 코인들이 어떤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냐면 지금과 같이 상승 파동을 그려갑니다. 급등을 보이게 되고 또 조정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급등 보이고 또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 보이고,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눌림목 구간들, 조정이 나왔던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또 급등하는 구간들, 이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눌림목 구간이 왜 이런 구간에서 형성이 되냐면 보통 앞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 정도의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이만큼, 이 거래량만큼 매물이 여기에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정도 거래만큼 터졌다는 것은 개인의 물량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의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급등을 할 때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의 시가 구간들, 그 봉의 시가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 라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떨까요? 앞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에서 빵 터지게 되죠. 그 시가 구간이 0.1789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터졌던 구간이 바로 0.1909원이에요. 그렇죠. 이 선을 긋고 보게 되면 어떤가요? 자, 지지를 해주고 급등이 보여주게 된 다음에 지지를 해주더라도 일단 투매가 나오면서 지지를 해줄 때는 결국에는 앞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서 터졌어요? 바로 상승하면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도 이 거래량만큼 매물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앞에서 터졌던 것만큼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이 대략 0.2020에서 바로 0.20원 요 정도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와서 쭉 당겨서 볼까요? 당겨서 보니까 이 구간 결국에는 앞에서 지지를 해주는 요 구간들을 또 지켜주면서 급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박스권이 형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 그려졌던 거, 급등 나와주고 거래량이 붙여준 구간들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앞에서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 여기였었고, 요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눌림목 형태를 띠면서 상승 파동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방금 선 그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상승 파동 나오고 다음 상승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 파동이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다. 만약에 이 자리마저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워레저도 한번 같이 흐름을 체크를 해볼까요? 자, 보시게 되시면 현재는 1시간 봉이고요. 뭐 5분 봉을 보시든 10분 봉으로 보시든 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분봉 흐름으로 보셨을 때, 자, 앞에서 거래량이 터져주죠. 앞에서 한 차례 급등 나오게 되고 거래량 터지게 되면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라인들, 그리고 이 정도 라인들. 여기는 왜 긋는 거냐면 앞에서 터진 위치들은 먼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과 비슷한 이런 거래량이 여기 구간에서 되게 많이 터져졌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파동 나오고 조정 나온다 해서 지지해주고 급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급등 나올 때도 여기 돌파를 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요 정도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매수 타점 잡을 때 꼭 이런 방법들을 쓰죠. 5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부분들. 자, 지지 라인만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요 정도 선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죠? 마찬가지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급등 한 차례 보여주고, 그렇지만 돌파했다가도 안착해주지 못하고 급락을 보여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1선 파란 색깔 선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줬지만 내려왔다가 이평선 라인들 다 이탈하면서 투매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는 결국에는 요 구간들 72원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3분봉이다 보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또 나오게 되면 밑꼬리 달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 대략 70.5원 71원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또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 안에서 51선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51선이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고 반등을 보인다면 51선 요 위치 안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대략 77원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77원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원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앞에서 급등 보이게 되고 여기서 계속 횡보 보여주죠. 여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기 때문에 매물이 되게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투매 발생되죠. 투매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 했죠? 반등을 줄 때 투매 위치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투매 위치까지는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여기 물량들을 이 자리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투매 위치 그리고 매물대 이런 구간들을 계속 체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51선 올라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보여주게 되면 1차적으로 76원 자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는 77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6원, 77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트도 볼까요? 자, 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헌트도 보시면 어때요? 투매 위치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똑같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다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3분 봉상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지지해주고 올려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급격하게 앞에서 떨어지고 모양 잡아가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지고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136원 이치들 있죠. 136원, 137원 이치들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한 차례 물량을 또 털어내고 저점이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 그래도 반등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만큼 거리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등 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0원 정도 그리고 170원 정도 요 사이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나서 우상향 추세를 띄어야지만 반등이 가능해요. 반드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겠죠.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피니티브도 한번 체크하고 볼 건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어떨까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5분 봉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죠. 자, 급등 보여주면 여기 구간 첫 번째.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92원 자리가 핵심 위치예요. 여기 끊어지면 거의 끝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분 봉상 흐름 체크해보고 또 요 위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15분 봉상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가요? 급등 보여주고 나서 다 떨어뜨리죠. 자, 일봉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자, 보게 되면 위에 매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던 구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지지라인을 깨고 급락을 시키는 종목들은 첫 번째 급등이 나오게 되면 상승 이후에 거의 다 상승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피니티브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을 보이게 되고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결국에는 앞에서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 마지노선 92원짜리를 이탈하나요? 이탈을 안 하니까 급등이 또 나와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또 한 차례 나오게 되고, 자, 보게 되면 여기 앞에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거래가 처음에 많이 터졌던 위치가 119원, 120원, 118원 정도가 되고 123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들 앞에서 110원짜리도 뭐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이건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딱 여기도 지켜주고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수익 중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위치들, 자, 앞에서 선을 다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 앞에 흐름들 보면서. 그래서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또 그거 보게 되면 132원짜리들 있죠. 현재가 딱 요 구간이에요. 그럼 132원짜리를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급등 보여주죠. 급등 앞에서 또 보여주잖아요. 거래가 터졌던 위치들이 어디예요? 144원 그리고 149원, 150원짜리죠. 그러면 이 두 자리 깨면 정리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흐름 깨니까 어떻게 돼요? 흐름을 여기서는 안 깼죠. 안 깨다 보니까 반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반등을 보여주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2원짜리를 깨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보여준다 해도 140원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140원대 위쪽으로 해서 만약에 140원대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안착을 해주잖아요. 계속 지지를 보여준다. 시장 떨어져도 지지를 보여준다. 그럼 이거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봐봐야겠죠. 아시겠죠? 디피니티브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